안녕하세요. 금은아침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희한하게도 한 가지 상품만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런 날은 왜 그런가 싶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대출까지 받으신 분도 있고, 오후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진행해가지고 내일 승인하실 분들도 있고, 그 와중에 몇몇 분들은 부결이 난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부결 난 사유도 참 재밌는 사유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 이런 조건이야 승인이 난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은 제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차량 혹은 이런 분들은 차량 담보대출이 힘들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콕콕 집어가지고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량 담보대출은 본인 또는 공동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죠. 자, 그러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내가 운행하는데 내 차가 아닌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렌트카, 그리고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본인이 운행을 하고 다니지만 본인 소유의 차는 아니죠. 이 회사 소유죠. 렌트카 회사, 리스 회사 소유의 차죠. 그런데 이건 그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 혹은 자녀의 차량을 본인이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운행하니까 내 앞으로 대출이 좀 안 되겠느냐. 왜? 부모님이나 자녀 차 좀 몰래 받고 싶다 이거죠. 절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제 생각에 이분들 뻔히 알 것 같아. 근데 혹시나 하고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좌우간 본인 명의 차가 아닌 이상은 아예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그리고 자, 공동명의 차, 공동명의자, 이분의 동의는 필수예요. 근데 공동명의이신 분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 그때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나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아니면 엄마하고 이렇게 공동명의인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제 앞으로만 대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공동명의의 차량은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뭐 출고 10년 초과 차량, 출고된 지 10년이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간혹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중고차 시세가 좀 높은 차, 거기에다가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 중고차 시세는 높고 주행거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차량들, 이런 차량은 상황을 봐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막 뭐 한 20년, 15년 이상 됐다 이러면 안 되고, 뭐 10년 이제 좀 넘었다, 11년 됐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보고 나서 가능할 수 있고, 다만 주행거리 20만 이상 이건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압류차들이 있습니다. 압류 뭐 가장 많이 압류 당하는 게 주정차 위반 혹은 뭐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이런 거, 국민연금 이런 걸로 인해서 압류된 차량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 경우에는 안 됩니다. 다만 압류를 해지하고 해지 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 해당 차량으로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라고 조회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걸 해지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할부차가 있습니다. 할부차. 신차 할부든 중고차 할부든 현재 할부를 이용 중인 차들, 이 차량의 경우에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데, 자,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설정 금액, 할부사에서 해당 차량에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 설정 금액이 차량 시세보다 더 높아. 차량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차량으로는 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자, 할부 차량이 할부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아있는 할부 잔액이 차량 시세보다 더 적어. 시세가 차량 시세보다, 그러니까 할부 잔액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설정 금액은
차량 시세보다 더 많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할부를 내가 이용을 했는데 할부를 나 꾸준히 잘 갚았어. 그래서 할부 잔액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설정은 처음 할부 이용할 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설정이 많이 되어 있을 때죠. 이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 할부 잔액을 대안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할부 잔액하고 차량 시세하고 설정 금액을 또 잘 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당연한 거겠지만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 그리고 회복, 뭐 이거 말 하나 많아죠. 뭐 신용 불량, 그리고 연체 중이신 분들, 이렇게 쭉 해서 연체 중이신 분들, 여기에 저신용은 뭐냐? 신용점수가 많이 낮은 건데, 이렇게 회생이나 파산 이런 걸 해결을 다 했어. 연체했던 걸 해결을 다 했어. 아니면 파산이나 회생이 끝났어. 근데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역시도 대출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현재 진행 중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 중에서 이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결 사유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알아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괜히 조회해가지고 신용 조회 건수만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